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장도 함께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꿀단지가 있으십니까? 설탕 봉지가 있으십니까? 혹시 잠이 안 올 때 한 잔씩 드시는 술병이 보이십니까? 저녁마다 우려 드시는 진한 녹차나 홍차 또는 컵봉지가 보이십니까?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보이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에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라고, 잠이 잘 오라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가슴 아픈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신 그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음료가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한 여러 의학 연구들은 밤사이 깊은 잠이 부족해지면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세계 여러 연구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면 습관과 기억력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의 연구진들도 수면의 질과 치매 위험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밤에 무엇을 마시느냐가 단순히 그날의 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치매는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절대로 음료에 섞으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밤마다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상이 10년, 20년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앞당기는 무서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3가지 나쁜 습관을 대신할 뇌를 다시 살리는 3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잠자리 음료에 대한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뇌는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의 개수를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혹은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멈칫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영양 부족과 손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부쩍 잦아지셨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2번 이상 잠에서 깨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을 자주 깬다는 것은 뇌가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자꾸 끊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무겁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7, 8시간을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시지는 않습니까? 기억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약해지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처럼 예전에는 쉽게 외우던 것을 이제는 도무지 외우기가 어려우십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부쩍 힘들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뇌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세어보십시오. 5가지 질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약해진 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자리 음료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먼저 파헤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를 다시 살리는 3가지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지키셔야 할 5가지 황금 법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60이 넘으면 잠자리 음료가 그렇게 위험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같은 꿀물 한 잔이라도 30살의 몸과 60살의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뇌를 오래된 집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온 아주 크고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이 집에는 수백억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기억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큰 집은 낮 동안 쉬지 않고 사용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이 이 집 안에서 벌어집니다. 하루 종일 사람이 드나들면 집 안에는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그 안에는 노폐물이라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 쓰레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끈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뇌 속에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언제 청소를 할까요? 바로 밤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밤마다 뇌를 청소하는 보이지 않는 청소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소부들은 깨끗한 물을 뇌 구석구석으로 흘려보내서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에 골목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밤사이 누군가 부지런히 청소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밤사이 이 청소부들이 뇌를 깨끗하게 닦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소부들은 오직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얕은 잠을 자거나 자주 깨거나 잠을 설치면 이 청소부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청소를 하다 말고 자꾸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못 치운 쓰레기 위에 내일 또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뇌는 청소부의 숫자도 많고 청소부들의 힘도 셉니다. 조금 잠을 설쳐도 다음날 만회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이 청소부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청소부들도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순이 넘은 뇌는 깊은 잠 1시간 1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내도 괜찮았던 1시간이 이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자리 음료가 끼어듭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이 청소부들이 밤새 신나게 일할 수도 있고 아예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음료 한 잔은 청소부들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보태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오래된 집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집의 수도관은 안쪽이 매끈하고 넓어서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수도관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끼어 좁아집니다.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어떤 곳은 거의 막히기도 합니다. 예순이 넘은 뇌혈관이 바로 이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이미 좁아진 수도관에 끈끈한 당분이나 독한 알코올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좁은 물길마저 더 막혀버립니다. 뇌 구석구석으로 가야 할 맑은 피가 제대로 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순이 넘으면 무엇을 흘려보내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 예순이 넘으면 잠자리 음료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청소부들이 빗자루를 빼앗는 3가지 치명적인 재료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잠들기 전에 마시는 음료에 단 것을 섞는 습관입니다. 꿀, 설탕, 시럽, 그리고 달콤한 가루 음료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에 꿀물 한 잔, 설탕을 탄 음료 한 잔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핏줄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물은 영양분을 싣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뇌에도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 뇌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단 것을 드시면 이 맑은 강물에 갑자기 끈끈한 시럽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피 속의 당분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맑던 강물이 갑자기 끈적끈적하고 탁한 물로 변해버립니다. 이 끈적한 피는 간에 달한 뇌혈관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꿀을 부으면 잘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굶주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 속의 당분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끌어내리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밤은 본래 우리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 것 때문에 우리 몸은 밤새도록 당분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몸이 쉬지 못하니 잠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소부들을 기억하십니까? 깊은 잠을 자야만 일하는 그 청소부들 말입니다. 단 것을 드시면 깊은 잠이 사라지니 청소부들은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그날 밤 뇌의 쓰레기는 단 하나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 속의 당분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당분은 뇌혈관의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끼어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뇌세포는 더욱더 굶주리게 됩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매일 밤 굶주리고 매일 밤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낮에 먹는 단 것과 밤에 먹는 단 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낮에 단 것을 드시면 우리는 곧이어 움직입니다. 걷고 일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그 당분을 어느 정도 써버립니다. 근육이 피 속의 당분을 가져다 연료로 태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드신 단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곧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 당분을 태워줄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쓰이지 못한 당분은 갈 곳을 잃고 고스란히 피 속에 남아 밤새도록 떠돕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숟가락의 꿀이라도 밤에 드신 것은 낮에 드신 것보다 몇 배는 더 해롭습니다. 또 한 가지, 단맛은 우리 뇌를 길들입니다. 밤마다 단 것을 드시면 뇌는 그 달콤한 보상을 기억하고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한 숟가락이 두 숟가락이 되고 두 숟가락이 세 숟가락이 됩니다. 이렇게 단맛의 굴레에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그 굴레가 더 단단해지기 전에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 되신 한 할머니께서 따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잠들기 전에 꿀을 두 숟가락 탄 따뜻한 우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고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할머니께서는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자꾸 잊으셨습니다. 하루는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으셔서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따님이 놀라서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뇌혈관은 또래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피 속의 당분 조절 능력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면 검사에서는 할머니께서 밤새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가장 먼저 그 꿀우유부터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으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손주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한 분은 이제 막 60을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며 매일 밤 달콤한 곡물 음료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피 속의 당분 조절 능력이 또래보다 일찍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잠자리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번째 실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첫 번째 실수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밤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를 굶주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뇌의 청소부들을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한 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술을 한 잔 마시면 스르르 잠이 온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술을 일종의 수면제처럼 여기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절대로, 결코 수면제가 아닙니다. 술은 잠을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잠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뇌를 마취시키듯 잠시 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절에 가깝습니다. 진짜 잠과 술에 취해 잠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으로 이루어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중에서 뇌의 청소부들이 일하는 시간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바로 이 가장 깊은 잠의 단계를 통째로 부숴버립니다. 밤이 깊어지고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주무신 분들은 새벽 2,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겉으로는 일찍 잠들었으니 잘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청소할 시간을 단 1시간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그 집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드는 것은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집안의 모든 전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부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빗자루를 손에 쥐고도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뇌의 쓰레기는 단 하나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뇌세포에게 독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는 쪼그라들고 청소부들이 흘려보낼 깨끗한 물도 모자라게 됩니다.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할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밤 술 한 잔을 드시는 분은 매일 밤 뇌를 독에 담그고 뇌의 청소를 멈추게 하고 뇌의 물을 빼앗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잠 속에는 꿈을 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꿈만 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고 기억을 차곡차곡 서랍에 넣어두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뇌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바로 이 꿈꾸는 시간마저 크게 줄여버립니다.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빼앗기니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술을 드시고 주무신 다음 날, 전날 밤의 일이 흐릿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매일 밤 술을 드시는 것은 매일 밤 어제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도 약해집니다. 같은 한 잔의 술이라도 예순이 넘은 몸에서는 훨씬 오래 머무르고 훨씬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 마시던 한 잔과 지금의 한 잔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그 결과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이 되신 한 어르신께서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즐기셨고 나이가 드신 뒤로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밤 반주를 곁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2잔, 3잔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이분은 잠을 자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분은 화장실에 가시려다 갑자기 한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분의 뇌는 또래보다 훨씬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기억력 또한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의 그 술이 잠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뇌를 10년 넘게 갉아먹어 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괴로움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술로 달래시는 것은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무심코 가장 자주 저지르고 계신 실수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료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카페인이 든 진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기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진하게 우린 녹차와 홍차도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만 잘 자니까 괜찮다고 말입니다. 녹차는 몸에 좋은 것이니 자기 전에 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함정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너덧 시간이면 카페인이 몸에서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같은 양의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8시간, 10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저녁 7시에 마신 진한 차 한 잔의 카페인이 새벽까지도 여러분의 뇌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졸음을 일으키는 신호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졸음 물질이 쌓여서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졸음 물질이 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령 잠이 든다 해도 그 잠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뇌 속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시 그 청소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은 청소부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동시에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부들은 정신이 사납고 어수선해서 청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대충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밤이 끝나버립니다. 게다가 진한 차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차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자꾸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앞에서 자가진단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깨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깊은 잠은 한 번 끊기면 다시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밤새 2~3번 깨신다면 청소부들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자꾸 쫓겨나는 셈입니다. 결국 카페인은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뇌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졸음을 막아 깊은 잠을 빼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잠을 끊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뇌의 청소부들은 그날 밤 거의 손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잠깐 멈추셔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게 해줍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진한 차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나 홍차는 몸에 좋은 차이니 자기 전에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차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낮에 적당히 드시는 녹차는 분명히 몸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들어오면 독이 됩니다. 좋은 약도 한밤중에 잘못 드시면 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하게 우린 차 한 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우릴수록 잎을 많이 넣을수록 카페인은 더 많이 우러납니다. 그러니 차를 사랑하시는 분일수록 그 차를 드시는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뇌의 청소부들은 그날 밤 정말로 손을 놓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가 되신 한 어르신께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저녁 식사 후에 진한 녹차를 2~3잔씩 드시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녹차는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새벽에 3~4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녹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시는 시간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에 드시던 녹차를 그대로 드시되 저녁 이후로는 한 잔도 드시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분의 밤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첫째는 단 것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카페인이 든 진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뇌가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망가진 뇌를 다시 살리는 세 가지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회복 방법은 잠들기 전 음료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뇌를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은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물이 충분해야 청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적당한 양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은 청소부들에게 깨끗한 청소도구를 쥐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과 온도, 그리고 시간입니다. 먼저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물은 한 컵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반 컵에서 한 컵, 그러니까 100ml에서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게 됩니다. 너무 적게 드시면 새벽에 몸이 메마르게 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찬물은 절대 피하십시오. 찬물은 잠들려는 몸을 깜짝 놀라게 해서 다시 긴장시킵니다. 여러분의 체온과 비슷한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긴장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눕기 직전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0년 동안 꿀우유를 드시던 그 73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할머니께 꿀우유 대신 미지근한 물 반 컵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해서 못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옆에서 도와드리며 함께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스불을 깜빡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따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단지 잠자리 음료 하나를 바꾸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 한 잔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밍밍한 물이 정 입에 맞지 않으시다면 아주 작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살짝 띄우시거나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단 것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향으로만 즐기시고 단맛은 더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69이 되신 이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잠자리에서 달콤한 음료를 즐기셨는데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그 은은한 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일이 줄고 낮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회복 방법은 술 대신 마음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술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느냐고 말입니다.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술을 대신할 진짜로 잠을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따뜻한 보리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가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술과 달리 깊은 잠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줍니다. 술이 청소부들의 전기를 꺼버리는 것이라면 따뜻한 무카페인 차는
청소부들이 일하기 좋게 조명을 은은하게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는 진하게 우리지 마십시오. 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십시오. 양은 역시 반 컵에서 한 컵을 넘기지 않으십시오.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차를 드실 때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멀리하시고 조용히 차의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드십시오. 이 차분한 시간 자체가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깊게 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저녁 식사에 두부,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을 곁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매일 밤 술을 드시던 그 68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오신 뒤 이분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밤에 그 술을 끊기로 하신 것입니다. 대신 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술 생각이 나서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술 없이 잠드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2주, 3주가 지나자 이분은 신기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술이 잠을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술이 잠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잘 수 있습니다. 아니, 술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을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방의 불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차의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이렇게 10분, 15분을 보내시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뇌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술은 이런 차분한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술은 그저 뇌를 강제로 꺼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은 뇌를 부드럽게 잠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잘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회복 방법은 음료를 마시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것은 언제 마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음료를 드시든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시계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천천히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페인이든 당분이든 너무 많은 수분이든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이 준비 과정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음료의 통행금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든 모든 음료는 늦어도 오후 2시까지만 드십시오. 커피, 진한 녹차, 홍차, 그리고 달콤한 카페인 음료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후 2시가 지나면 그날은 카페인을 더 이상 입에 대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2시 이전에 마신 카페인이라야 잠들 무렵에는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음료든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갈증이 나신다면 한두 모금으로 입을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음료를 들이켜면 반드시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식사가 늦으면 자연스럽게 음료도 늦어지고 소화 때문에 잠도 얕아집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이 되신 한 어르신께서 늘 새벽에 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단 것이나 술을 드시지도 않았고 카페인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두세 번씩 잠에서 깨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잠들기 직전에 늘 큰 컵으로 물을 한 컵 가득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께 물을 드시는 시간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나누어 드시고 저녁 이후로는 양을 크게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2주가 지나자 이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 날도 생겼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무엇을 마시느냐만큼이나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료라도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음료에도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3가지 회복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 술 대신 무카페인 차를 드시는 것, 그리고 마시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줄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음료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2시간은 여러분의 콩팥이 마신 물을 처리하고 방광을 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법칙 하나만 잘 지키셔도 깊은 잠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잠자리 음료에는 절대로 단 것을 섞지 마십시오. 꿀이든 설탕이든 시럽이든 잠들기 전에는 단 한 숟가락도 넣지 마십시오. 밤에 들어온 당분은 깊은 잠을 부수고 핏줄을 끈끈하게 만들며 뇌혈관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달콤한 맛의 위안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술은 수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잠을 자기 위해 마시는 술은 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밤에 마신 술은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고 뇌세포를 공격하며 몸에 물을 빼앗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실 때는 술 대신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입에 대지 마십시오. 커피뿐만 아니라 진한 녹차와 홍차도 모두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은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후에 차 한 잔이 새벽 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차를 즐기시려면 반드시 환한 낮 시간에 드십시오. 5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잠자리 음료는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그리고 한 컵을 넘기지 않게 드십시오. 찬 음료는 잠들려는 몸을 깜짝 놀라게 하여 다시 긴장시킵니다. 너무 많은 양은 한밤중에 화장실을 부릅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만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황금 법칙을 부디 오늘 밤부터 지켜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 3주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 음료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음료에 꿀이나 설탕 같은 단 것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잠들기 전에 카페인이 든 진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밤마다 여러분의 뇌를 청소하는 그 고마운 청소부들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를 다시 살리는 3가지 회복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는 잠자리 음료를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술 대신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음료를 마시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압니다. 병으로 아픈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이름조차, 내 자식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은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두려움을 막을 힘이 있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치매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꿀물 한 잔을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를 수 있는 기억을 지켜줍니다. 여러분께서 손주를 2팔로 꼭 안아주실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환하게 부르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멈추시고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고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기 전에 꿀물을 타드시는 어머니가 계실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아 술잔을 기울이는 형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부디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누군가의 노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뇌에게 깨끗한 밤을 선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